중국의 최신의 구축함인 나사싸움이 이끄는 인민해방군 소속 해군 함대가 일본 열도를 일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인민해방군 소속 나사함과 052D형 구축함 청두함, 904명 종합보급함 동핑호함이 21일 오전 3시경 이즈제도 해역에서 서진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척은 815형 정보함 텔란싱함과 함께 지난 12일과 13일 스시마 해협을 북상, 동해에서 각각 2척씩 2갈래로 나뉘어 16일과 17일 무네타니 해협을, 나머지 2척은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텔란싱함을 제외한 나머지 3척이 다시 19일 오후 2시경 미야기 긴카산 앞바다 동쪽으로 약 220km 남진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프리기탐 3척과 구축함 1척 미사일 관측 지원함 1척 등 총 5척은 15일 홋카이도 에리모고 남동쪽 약 280km 지점에서 확인됐습니다. 16일부터 17일에는 이즈누보고 남동쪽 약 180km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이즈제도 해역을 항해했습니다. 이후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21일에는 동중국에서 동해로 빠졌습니다. 산케이는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일본 열도를 도는 것처럼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는 것과 동시에 경계 감시 활동 등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케이는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따로 움직이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장거리 항행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권역 매체 환구15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일본과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을 도발하는 시점에서 인민해방군의 활동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웨이둥시 군사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의 인민해방군의 원양훈련은 대만 독립분리주의 및 외국 군사 개입 세력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싸움이 100% 작전 능력에 도달했으며 함대의 핵심으로 먼바다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군사적 위협에 이어 일본 내부에서는 경제적 위협이 판을 칩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우미오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뗀 제26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엔화 가치와 물가 상승 악재를 만난 기시다 내각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2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산케이 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투표일까지 18일간의 선거전이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5석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125명을 선출합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자민당 11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28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44석 등으로 자민당이 현재 의석수를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TV도쿄가 지난 17일부터 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1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0%로 나타났습니다.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기시다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3년간 큰 선거가 없어 기시다 총리가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후 자민당 보수 세력의 수건인 방위비 국내 총생산 대비 2% 이상 증액과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의 개헌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20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말했는데요. 참의원 선거 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방위력을 확대하게 되면 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변수는 물가 급등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TV도쿄 여론조사에서 물가 상승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64%로 허용할 수 있다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발생한 엔화 가치 하락이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36엔 전반대로 약 24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엔화 가치 하락의 원인인 금융 확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일본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금융 확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금리를 올리면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이직을 권장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종신고용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신분 보증과 수입에 있다. 확실히 동기부여라는 의미에서는 폐해도 존재하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시다 씨는 본질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시간을 두고 배운 게 크다.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 실력주의니 뭐니 해서 이르게 부쉈으니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일본 전체의 책임. 아베노믹스도 MMT 이론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다. 금융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뿐이다. 요즘 일본인의 마인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어떤 정책을 취해도 내향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마인드로는 일본이 쇠퇴하는 장래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 좀 더 낙관적이고 변화를 허용하고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죠. 내부 유보를 늘리는 것은 손해이고 돈을 쓰는 것이 모두 행복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스며드는 사회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면 일본의 국력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부를 창출하지 못한 것은 아직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민간 수요를 국가가 국채 발행해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것으로 메우고 있다. 그 결과물의 수요가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전부 겪어왔고 정부 일본은행도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MMT 신봉자를 포함한 후렴구와 일괄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타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일 것이다. 9년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양적 완화의 불철저, 증세나 사회보장비 증액 등을 따져보면 일본은행보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이 기사는 동의하는 바와 못하는 바가 있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능력이 낮은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본 노동자들은 본인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용해 자기 권리 주장만 하고 있다. 개혁을 못하는 인간이 제일 불평하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를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다. 기업 측도 일당 벌지 않으면 급여를 올릴 수 없다. 할 수 있는 인간은 특히 급여를 올리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인간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도 마일드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수법을 취할 수 없을 뿐이다. 주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 밖에도 많이 있겠지요. 원래 교육 사상 중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그것을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던가요? 오마의 케니치 씨가 실망할 정도로 오도하고 있다. 헬로워크에서는 파견, 아르바이트 등 상관없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은 받을 수 있다. 나랏빛 문제도 롤오버가 문제없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 1인당 GDP가 늘지 않는 문제는 애초에 GDP가 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베노믹스는 소비세 증세를 최악의 시점에 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뿐이다. 3년을 더 기다려 1%씩 올리면 경기 부흥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었다. 결국 재무 대신 아소시의 식견과 재무성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우리의 소비 행동은 상품에 대한 과잉 품질 요구와 브랜드에 대한 과잉 평가입니다. 과잉 품질을 위해서는 많은 고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에 맞는 적정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게 아니라 노동이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한 건 아닌지.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